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이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바이벌 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지로 가거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건 누가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케이스를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야만 저래도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한 줌의 훌륭한 실패 경험자들의 대다수가 남성인 경우가 많고요. 여성들은 부모님에 대해서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건 남편에 대해서건 늘 미안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성들이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한 어떤 불안을 갖게 되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일하는 여자들의 멤버십 커뮤니티 헤이조이스를 만들고 가꾸는 이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7년 동안 일하는 여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일단 기자로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빅캠프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했고요. 이후에는 제일기획에서 신사업하고 투자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헤이조이스를 창업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커리어가 맥락은 없지만 상당히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이 프로퇴사러, 언론계에서 가장 이력서가 지저분한 사람. 전 정말 회사를 10번 그만뒀고요. 직종을 크게 바꾼 것도 한 3번 정도 됩니다. 일을 하면서 여성이라거나 아이 엄마라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리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이지만 선배들, 대부분 남자분들이죠. 거의 90% 이상. 야, 이날이는 생긴 것만 여자지 남자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칭찬으로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뿌듯했고, 그 다음에 여자 후배들이 간혹 가다가 조언을 구하거나 하면 남자들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한 120% 정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150% 정도 일을 하는 게 맞다. 100%를 하려고 하지 말고 120%를 하려고 해라. 그런 말을 하는 선배였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정말 꼰대였구나.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젠더와 관련된 부분들에 남성분들도 조심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일을 하던 20, 30대 시절에는 노래방에 가면 당연히 남자분들하고 여성이 한 명 있으면 그 여성은 대부분의 방에 있는 남성들과 전부 한 번씩 브루스를 쳐줘야 된다든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꽤 많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클리어한달까 적절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 센서를 한 10개 정도는 띄워놓고 있었어야지 됐었던 것 같아요. 여자긴 한데 같이 일할 만한 여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지 될까? 어떤 거대한 시스템과 체계가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센서를 한 10개쯤 띄우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제 자신을 계속 속여왔던 것,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남성 위주로 이렇게 잘 시스템화된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면서 상황과 체제에 저 자신을 과잉 적응시켜온 27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 1년, 2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제 조언이나 아니면 저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여성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100% 일을 했으면 똑같이 100%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고, 혹가다 저같이 가끔 이상한 여자 선배가 있어서 당연히 150%를 하고 120%를 해야지 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 그렇지 않은 다른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일하는 여성들은 마치 뭔가 할 것을 다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어떤 중년 이상의 여성 시니어 워킹우먼들이 좋은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자 걸림돌이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표주자가 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럴 만한 연차가 돼서인지 다양한 곳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제안들을 간혹 받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꼭 중요한 어떤 인터뷰라든가 하는 자리에서 제가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한 20년, 30년 일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내 역량을 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여자라는 얘기는 듣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제로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이 다 된 나이에 어린 여자라는 평가를 듣고 이 정도의 조직은 이끌 수 있다 없다, 이 일은 할 수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 더 이상 그런 체계 안에 나를 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페이스북에 사실 간단하게 글을 썼었는데요. 제 입장에선 상당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00개 가까운 라이크가 나오고 댓글이 한 200개 가까이 달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내가 옛날에 이랬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정도 반응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같이 차라도 한잔 할까요? 라고 두 번째 포스팅을 올렸다가 미덥 아닌 미덥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아예 자녀가 없거나 비혼이신 분들이었어요. 내가 뭔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초점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맞춰줘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회사의 방향을 잡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번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마치 여성에게는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한테는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의식 자체가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중간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 숨어있는 어떤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굉장히 큰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과 기회와 사람을 불러오는 퍼스널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선배, 동료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크고 설사 그런 분들이 가문에 콩나듯 한 분, 두 분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각자 자기 혼자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인맥 또는 퍼스널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관계이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만들어온 문화로 되게 고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롤모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뭔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어떤 퍼스널 네트워크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하고 싶다든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벤처캐피탈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7%, 9%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남성분들이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성 창업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감 없는 PT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비즈니스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자꾸 수세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직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잘한다든가 하고 싶다든가 야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학습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통 창업가를 전복자, 파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기존의 것을 버린달까 뒤집는달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성분들보다 어린 시절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위험하니까 안 되고 조신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복자이자 파괴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창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창업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직 여성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롤모델이나 조력자, 멘토를 만나기도 어려운 환경이죠. 이들이 본격적으로 그 대열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발전 또는 사회의 변화, 산업혁신 이런 데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낳아라. 이 얘기만 너무 하지 말고 여성들이 이만큼 내 일과 삶에 있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니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이든 무엇이든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결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나 주변에 이유 없는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부모
부모님에 대해서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건 남편에 대해서건 늘 미안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다운 삶을 살려면 내 욕구나 내 야망에 충실한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을 다 같이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차선책 또는 차악, 최악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잘하고 싶은 것,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설사 실패를 한다고 해도 후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다. 바로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차없이 행동하는 것이 결국 용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 있다면 비교적 자기주도적인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럴 때 주변에 그게 헤이주이스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친구, 커뮤니티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쿠션,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